자, 문법입니다. 문법은 손으로 푼다. 자, 1980년대 후반에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 라는 뜻이고, 자, 인기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자, 손으로 푸는 거야. 전치사 명사 가로 열고 닫고, 전치사 명사 가로 열고 닫고, 자, 주어가 얘고 동사가 얘죠. 동사의 밑줄이네요. 동사 밑줄이면 뭐부터 봐야 돼? 첫째, 수일치해야 돼요. 수일치는 되죠. 주어가 무브먼트 복수니까. 두 번째, 시제를 일치시켜라. 시제는 쓰라는 신호가 없으면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쓰라는 신호가 있죠. 과거라고. 그러면 10번 틀렸네요. reduced 과거로 써야겠죠. 그래서 10번이 틀렸네요. 셋째 뭐 봐야 돼? 해를 봐야겠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번째는 뭘 봐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지? 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은 품사를 쓸 거냐? 그치? 그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분사로 바꿔야겠죠. 요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아마존 베이징하면은 유역이라고 하면 돼. 유역에서 산림벌채의 속도를 줄여주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또 7번 풀어볼게요. 자,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거 두 개 먼저 고르는 거 나머지 두 개 갖고 판단하는 게 정답률을 확실히 올립니다. 자, 필요 없는 거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항상 이거 해야 돼요. 문법은 손으로 푸는 거야. 자, 비교급 강조부사 멋지 맞죠? 다음에 우리 보통은 대내 밑줄이 안 꺼져 있어요. 지금 7번 문제는 되게 착한 문제입니다. 자, 비교급을 쓰면 앞에 비교급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den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얘가 비교 대상이잖아. 이 비교 대상이 반드시 쓸 의무는 없어. 왜? 그냥 읽어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뭔지 알 수 있으면 보통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교급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den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den이 있다면 앞은 무조건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밑줄이 안 꺼져 있다는 거야. 이걸 밑줄의 마법이라고 얘기해요. 밑줄이 꺼져 있냐, 안 꺼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답, 정답이 틀려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보통 힌트가 주는 것들은 밑줄이 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댄의 밑줄이 없다 하더라도 댄을 보는 순간 앞에 무조건 비교급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다가 비교급은 뭐로 만들어요?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에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reat, 뭐 to, 블라블라, tha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틀린 거야. 그레이터라고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than을 보자마자 앞에 형용사나 부사에 무조건 비교급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걸 일단 알아야 돼, 비교급은. 다음에 it should be. 그러니까 종종 환자의 혈압이 it should be. 그래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때 닥터들은 insist. 우리가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동사. 그치? 그런데 우리는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이건 다 알고 있고요. 자, 보자. insist 하고요. 그러니까 주장에서, 제안에서 suggest. 요 두 개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that을 쓰고요.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쓸 거냐. 이 시제를 가진 동사라는 것은 미래면은 will 이렇게 쓰는 거야. 현재면은 뭐 3인칭 단수 현재 s도 붙을 수 있고 과거면은 일이 쓰고 자, suggest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쓸 거냐.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insist나 suggest가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로 해석이 되면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되면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야.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뭐일 거다. 뭐뭐다. 뭐뭐였다. 그치? 현재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의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뭐야?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돼. 미래면 will 동사 원형 쓰는 거야. insist가 나오면 suggest는요. 여러분들이 suggest는 암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안하다일 때는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야.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오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주어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 주어가 사람이면 제안하다야. 제안하다. 사물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포트가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시사하고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면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라. 그래서 insist나 suggest가 나오면 일단 지금 필기한 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7번. insist를 보자마자 해석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말 되죠? 그러면 얘 should로 바꿔야 돼. 말이 안 되면 맞겠죠. 그치? 근데 말이 되잖아.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틀렸습니다. 자, 또 8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보세요. 지금 A번을 정답이라고 쓴 사람들이 많은데, 가로 열고 닫으세요. 우리는, 항상 순서가 있어, 문법 문제. 삽입구는 항상 가로 열고 닫죠. 그리고 얘가 주어고, 동사 밑줄이니까 뭐 봐야 돼? 수일치 봐야겠죠? 그치? 시제 봐야겠죠? 셋째, 태 봐야겠죠? 네 번째, 그 자리가 맞는지도 봐야겠죠. 동사 자리냐, 분사 자리냐도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코노믹스, S가 붙었네요. 그래서 복수 취급한 거, 맞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학과명이죠. 학과명이나 병명은 S가 붙던 안 붙던 단수 취급하잖아. 관사도 쓰면 안 돼요. 무관사 단수 취급. 학과명은 무조건 또는 병명은 무조건 무관사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여기에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S를 붙여야죠. B번이죠. 물론 어, 이게 통계학이죠. 또는 통계 수치, 통계 자료라는 뜻도 있죠. 통계학이면 학과명이니까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근데 통계학이 아니면 복수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닉스 하면 뭐예요? 윤리학이죠. 그러면은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이면 복수 취급해야 돼. 지알러지 무슨 뜻이에요? 지알러지. 지리학. 그치?
내가 독해할 때 지리학이 나올 일이 없잖아. 그럼 지리적 상황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스매틱스 수학이면 단수 취급해야 되지만 수학적 재능이면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폴리틱스 하면은 뭡니까? 정치학이죠. 우리가 독해할 때 정치학이 나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폴리틱스 나오면 정치적 견해, 뭐 정견이라고 하죠. 또는 정치적 상황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치? 문법 문제로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겠지만 문법 문제에서는 그냥 학과명으로 나와. 이거 이코노믹스가 경제적 상황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경제학,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학과명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해라. 어렵지만 유용하다. 거의 모든 학생에게. 그러면 A번 보세요. 내가 지금껏, 떠스파, 지금껏 취한 몇몇 과정 중에서, 그치? 몇몇 과정 중에서, 그걸 일로 빼면 돼요. 그럼 뭐뭐 중에서죠.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 되면 맞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문제.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우리가 밑줄 꺼놓고 나서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죠? 일단 맞는 거 두 개 골라놓고 B하고 D 둘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이 둘만 놓고 봐야 돼. 알았죠? 선생님, 그러면 A번이 틀렸는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건 어차피 틀리는 문제야. 그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처럼 빈칸에 어떤 구가 들어가는 거는 A, B, C, D 중에서 얘는 풀이 방법이 달라요. 얘는 뭐부터 고르는 거야? 틀린 것부터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 꺼놓고 맞냐 틀리냐는 맞는 것 두 개 먼저 고르는 거고 얘는 틀린 것 두 개 먼저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 고르세요 하면 틀린 거부터 고르고 틀린 거 고르세요 하면 맞는 거부터 고르는 거야. 지금 맞는 거 고르세요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부터 골라야겠죠. 일단 해석해 볼게요. 주된 사실, 인간 삶의 주된 사실은 다섯 가지인데 그게 뭐냐? 출생, 음식, 수면, 사랑,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죠. 그쵸? B와 D 사이에 C 사이에 C가 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우리 인생은 사이의 C다. 이런 말 들어봤죠? 버스죠? 얘는 죽음이죠? 그치? 데스. 그리고 얘가 초이스죠? 그래서 학원 잘 선택해야 돼. 알았지? 삶과 죽음 사이에 여러분들이 글로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도 있고요. 하나의 수를 더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뭐예요? 호흡을 더할 수 있다. 이건 뭐 그치? 그러나 이 다섯 가지가 가장 명백하다. 짧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음. 자, 사형식이죠? 그럼 여기 명사 자리입니다. 그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 명사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사를 다 갖다 놔봐. 갖다 놔봐. 이 파트 인, 파트 명사, 파트 명사, 파트 명사, 명사 충돌이잖아. 영어는 명사가 충돌하면 안 돼요.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가 복합명사. 얘는 복합명사 아니잖아. 두 번째, 사형식에서 somebody, something.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러니까 명사 나오고 명사 동사 나오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다. 네 번째, 전명구 삽입.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오고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나온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목적어 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어카운트,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consideration. 미안해. 여기 명사. 여기 명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뺐죠. 목적어 후치.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는 충돌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문법 시간에 했지만은, 그럼 뭐 그냥 기본이야. 그죠? 그냥 기본.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게 뭔가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play a role in이라고 써보세요. 롤 대신에 파트 써도 돼요. 어디에서 in을 쓰는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야 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한정사가 붙어야 돼요. 그 한정사라는 거는 부정관사, 정관사, 지시사 뭐 이런 거죠. 소유격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얘를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끌고 나온 거야. what part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what은 뭐가 되겠어? 의문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가 what part로 롤이 what part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트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한정사 어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지금 보기에 보니까 다 what이 있잖아. 그치? 의문사가 있잖아. 의문 형용사가 있죠. what이 파트를 다 꾸며주니까. 그치? 아무튼 의문사가 나오면 명사 자리에서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겠죠. 그죠? 접속사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의문사부터 먼저 나온 것 A하고 D 둘 중 하나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10번 풀어볼게요. 자, 10번은 별표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하고 D번 쓰면은 큰일 납니다. make. 자, 보자.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줄게. 우리가 make나 find가 나오면 다음에 얘네들이 오형식으로 쓰인 경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야죠. 보어는 무조건 형용사나 명사야.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make나 find가 나오고요.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어차피 여기 명사 자리잖아요. 목적어는 명사잖아, 오브젝트.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동명사는 뒤로 잘 안 가는데 잠깐만.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뒤로 빠져야 돼요. 이 명사 자리에 못 써요. 물론 이제 동명사도 뒤로 빠질 수는 있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뒤로 잘 안 뺍니다. 왜냐하면 원래 준동사는 투부정사뿐이 없었어요. 근데 투부정사에 약점이 있으니까 이제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착한 놈들이라서 뒤로 잘 안 빼요. 아무튼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뒤로 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수로 채우는 거야. 이거를 가목, 직목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가목, 직목. 자, 두 번째. 그냥 얘가 명사잖아. 이번에는 명사에 수식어구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명사가 긴 경우가 있어. 그냥 긴 경우. 이럴 때에도 목적격 보디로 후치합니다.
그냥 써도 돼. 얘는 무조건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길어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잖아. 주어는 뭐 메이드 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파스볼 이렇게도 써요. 그냥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하지만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뒤로 그냥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is로 대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리키면 안 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지 안 쓸지는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 판단하는 거야. 로만 판단한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지 안 쓸지 고민이잖아. 고민하지 마세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it을 쓰면 되는 거고 투부정사나 대절이 없으면 it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지문을 봐봐. 주어 made possible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it을 쓸 건지 말 건지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거야. 뒤에 투부정사가 없다면 it도 쓰면 안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예요. 자,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있고요. 바다에서 나온 마그네슘이다. 바로 바다에서 나온 마그네슘이다. 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읽어보고요. 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날리세요. D하고 C는 무조건 일단 답이 안 돼요. 그냥 날리는 거야. 뭐 C는 이상하잖아, 그지? 자, 다음에 그러면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동사가. 그죠? 그럼 주어가 앞으로 간 거야. 마그네슘이 주어야. 그럼 주어 쓰고 made 쓰고 다음에 possible 쓰고 다음에 여기 있는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겠죠. 목적어. 그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0번은 뭐냐? 이시 가리키는 게 대명사면 얘가 가리키는 게 없고, 그치? 해석이 안 돼요. 자, made를 쓰면은 얘는 뭐야? 주어도 강조하고. 자, 마그네슘이 워터타임 성장을 만들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B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해석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make하고 it하고 겹쳐 있으면 전부 다 이 문제다. 요것만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실전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러니까 make 다음에 it이 있으면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투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만 판단한다.